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재테크의 똑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높은 환율 때문에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할지 말지 많이 고민되시죠? 저도 이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사실 이러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처럼 환율이 높을 때 투자를 했다가 다시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환차손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환율이 1350원일 때 우량주에 1억을 투자했다고 해볼게요. 시간이 지나서 주가는 보합이지만 환율이 1150원으로 약 15% 떨어졌다면 원금 또한 약 15% 정도 빠져서 8500만 원이 됩니다. 즉 환율 차이로 인해 약 1500만 원을 손실 보게 된 거죠. 반대로 주가가 보합인 상태에서 환율이 1350원에서 1550원으로 약 15% 올랐다면 원금 또한 1억에서 1억 1,500만 원이 됩니다. 주가는 동일했지만 환율이 오름으로써 1,500만 원 수익을 보게 된 거죠. 사실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이 정도 수익을 내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환차익을 위한 베스트한 방법은 환율이 곧 떨어진다고 하면 미국 주식 투자를 중단하고 달러를 원화로 바꾸고 또 환해지 상품을 매수하면 되겠죠. 반대로 곧 환율이 오른다고 하면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또 환노출 상품 매수를 하면 환차손을 최소로 줄이고 환차익을 최대로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 또한 주식처럼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는 환율의 최저점과 최고점을 맞출 수 없습니다. 참고로 거시경제를 확인하는 지표에는 물가와 금리, 환율 등이 있는데요. 투자의 대가 피터 린치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금리를 예측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금리를 연속 3번 이상 맞출 수 있다면 그는 억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시경제에 14분을 쏟는다면 12분은 낭비한 셈입니다. 경제는 팩트와 예측이 있는데 예측은 완전 시간 낭비입니다. 연준도 못 맞추는 금리를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는데요. 즉, 앞으로 환율이 오를 거다, 내릴 거다라고 예측하는 것은 완전히 시간 낭비라는 소리죠. 그럼 이렇게 환율이 높을 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환율은 신경 안 쓰고 거치식으로 한 번에 매수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환율이 어느 정도 떨어질 때까지 매수를 하지 않고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하면서 장기 투자로 가져가는 방법도 있겠죠. 번외로 국내 상장 해외 ETF의 경우 환노출 상품과 환해지 상품이 있는데 환율이 높을 때 환노출 상품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환해지 상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방법으로 환율은 신경 쓰지 않고 거치식으로 한 번에 매수할 수 있는데요. 지금처럼 환율이 고점에 가까울 때 무작정 비중을 크게 실어 매수하게 된다면 추후에 만약 환율이 1,100원대로 빠졌을 때 환차손만 20% 이상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환차손은 단기 투자자에게는 큰 영향이 없지만 중기 이상 장기 투자자에게는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장기 투자자의 경우 20% 이상 수익을 내려면 몇 년 이상 투자를 해야 하는데 환차손만으로 이렇게 큰 손해를 보는 건 조금 억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환율이 고점에 가까운 시기에는 거치식으로 한 번에 매수하는 것은 다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환율이 떨어지길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주가가 지금처럼 하락해서 이제 좀 주식을 사봐야지 마음을 먹으면 이미 환율이 고점인 상태입니다. 반대로 환율이 조금 안정돼서 이제 좀 다시 사야지 마음을 또 먹으면 이번에는 주가가 고점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저를 놀리는 줄 알았습니다. 주가가 빠져서 사려고 하니 환율이 이미 올라가 있고 또 환율이 떨어져서 사려고 하니 주가가 올라가 있고 그래서 저는 진짜 환율과 주가가 반대로 움직이는 게 맞는지 찾아보았는데요. 참고로 지난 30년간의 환율 최고점은 1995원 그리고 최저점은 755원으로 평균값은 약 1100원입니다. 지난 30년 기간 중에 역사적으로 환율이 고점이었을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90년대 후반 IMF, 2000년대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에도 달러가 강세죠. 만약 2020년도 말 1,000원 후반대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했다면 현재 환차익만 25%가 넘습니다. 정말 최근 들어 환율이 많이 오른 모습입니다. 그럼 환율이 튀었던 시기의 주가는 어땠을까요? 지난 30년간의 S&P 500 주가 차트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정확히 대칭을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환율이 올랐던 시기에 주가가 빠졌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러는 안전자산의 성격이 강한데요. 시장이 불안하거나 경제 위기가 오면 안전자산, 즉 달러로 돈이 몰리게 됩니다. 주식은 하락하고 달러는 강해지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환율이 떨어지는 시점에는 경제 분위기가 좋다는 뜻이고 이는 곧 주식이 고점일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환전은 싸게 했을지라도 주식은 비싸게 사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요.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굿 타이밍에 환율을 생각하느라 매수를 못하게 되면 오히려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환율이 높다고 해서 마냥 환율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면서 관망하는 것은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환율이 높을 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으로는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하는 장기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매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식과 환율은 롤러코스터입니다. 즉 예측이 불가능한데요. 일직선으로 그냥 쭉 우상향 해주면 좋으련만 이렇게 이쁘게 차트를 그리지 않죠. 정말 예측이 불가능하게 올랐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합니다. 결국에는 우상향이긴 한데 어디가 저점이고 어디가 고점인지를 개인 투자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달 일정하게 매수를 하게 되면 환율이 높을 때도 사게 되고 낮을 때도 사게 될 건데요. 이렇게 적립식으로 계속 투자하다 보면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란 일정한 금액으로 적립식 투자하여 매수 단가를 평균화함으로써 손익의 변동성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환율이 높을 때도 사고 낮을 때도 사고 이렇게 꾸준히 계속 사다 보면 결국에는 이 평균이 중간 어디쯤으로 맞춰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됨으로써 손익의 변동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최저점과 최고점을 알 수 없을 때 유용한데요. 타이밍을 잴 필요 없이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하기만 하면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다주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인만의 기준가를 정해서 환율이 일정 금액대로 떨어졌을 때 분할해서 환전하고 또 지금처럼 환율이 올라갔을 때 미리 환전해둔 돈으로 주식을 매수하면 됩니다. 시대 차익과 환차익을 모두 다 챙길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사실상 이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욕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환율의 경우 등락폭이 어느 정도 제한이 있지만 좋은 주식의 경우 올라가는 범위가 무한이기 때문에 환율의 저점을 기다리기보다는 수량을 모아가는 것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양한 절세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모아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환노출 상품과 환해지 상품이 따로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기에 어떤 상품을 모아가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먼저 환노출이란 환율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는 상품을 말하고요. 환해지 상품은 환율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 상품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환율이 올라갈 때는 환노출 상품을 사고 내려갈 때는 환해지 상품을 사는 것이 가장 베스트한 방법이지만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이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럼 환노출 상품과 환해지 상품이 최근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우측의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 진한 선은 미국 달러 선물, 그리고 하늘색 선은 S&P 500의 환노출 상품, 주황색 선은 S&P 500의 환해지 상품입니다. 21년도 중반 정도부터 나타낸 차트인데요. 환율이 크게 한번 올랐다가 다시 한번 크게 빠졌다가 최근 다시 오르고 있죠. 실제 차트를 보시면 똑같이 S&P 500을 추종하는 상품이지만 미국 달러 선물이 올라감에 따라 환노출 상품은 가치 차익을 보고 있고요. 반대로 환해지 상품은 달러의 상승분을 같이 먹지 못하고 빠지고 있습니다. 반면 올해 초처럼 환율이 많이 빠졌을 때는 환노출 상품이 많이 빠지는 반면 환해지 상품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최근 2년간의 투자 수익률을 보면 환율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환해지 상품보다는 환노출 상품의 수익률이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려 20% 이상의 수익률 차이가 나게 되네요. 보통 1,300원이 넘어가면 환율이 많이 높다고 환해지 상품에도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 역시 1,300원 시점에서 약간 고민을 했지만 이때 만약 제가 환해지 상품을 매수했다면 환노출 상품을 매수하는 것만큼 환차익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환율이 올라가는 시기에 환노출 상품을 매수하면 환차익으로 투자 수익률 상승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만약 주가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환차익으로 일부 상쇄할 수 있습니다. 즉, 수익률 방어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환율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 보유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달러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자산 분배 차원에서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앞으로 환율이 내릴 거라고 예상한다면 환해지 상품이 유리합니다. 환율이 떨어짐으로써 발생하는 환차손을 방지할 수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점은 환율의 방향성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환해지 상품보다 일단 환노출 상품을 조금 더 선호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환율의 변동은 장기적으로 평균을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의 경우 운용 보수가 조금 더 저렴하고 분배금까지 지급하는 환노출 상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 S&P 500의 환해지 상품과 환노출 상품의 총 보수와 배당률을 보시면 환해지 상품의 경우 환노출 상품보다 2배 이상 운용보수가 비쌉니다. 게다가 분배금도 지급하지 않는데요. 환노출 상품의 경우 분배금도 지급하고 상대적으로 총 보수도 더 낮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간 장기로 모아가야 하는 장기 투자자의 경우 저는 환노출 상품이 조금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결론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예측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하면서 장기 투자로 접근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로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좋은 주식을 고른 다음 분산 투자하고 적립식 투자하면서 계속해서 모아가면 됩니다. 또한 조금 더 환차손을 줄이고 환차액을 높이고 싶다면 본인의 기준가를 정한 다음 환율이 기준가보다 내려가면 틈틈이 분할 환전해두고 지금처럼 환율이 올랐을 때 미리 환전해둔 돈으로 주식을 매수하면 됩니다. 기회는 항상 오기 때문에 조급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환율이 이제 올라갈까 떨어질까 타이밍을 재고 따지다 보면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고 머리도 아픕니다. 심지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환율 변동성을 맞출 수도 없습니다. 자고로 투자는 마음이 편안하고 심플해야 오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환율에 일희일비하면서 신경 쓰기보다는 조금씩 수량 늘리기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미리 환전해둔 돈으로 9월 말처럼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평소에 담으려고 했던 주식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게 마음 편하게 투자해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앞으로도 똑재와 함께해요. 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